네, 미래 교육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인공지능을 우리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려면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할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광주 기자, 이 세계 최대의 교육기술 박람회로도 꼽힙니다. 이 IST 라이브를 현지 취재하고 왔는데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네, 이 행사는 지난해 교육부가 실제 실사를 갔었던 영국의 벳쇼 그리고 중동의 GESS와 함께 손에 꼽히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에듀테크 박람회인데요. 미국에서 시작한 비영리 단체인 ISTE, 우리말로 국제교육기술협회라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렸는데요. 이 박람회에만 16,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교사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급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쓸지 고르는 선택권이 보통 교사, 또 학교구 단위의 자율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많은데 교사들이 따로따로 검토할 시간은 부족하다 보니까 ISTE가 박람회를 통해 기술을 소개하기도 하고 직접 어플리케이션들을 검토하고 인증마크 같은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와 내년에 도입을 앞둔 디지털 교과서의 프로토타입을 들고 온 기업들도 이번 박람회에 참석했었는데요. 이 IST의 인증 시스템과 교육부의 인증 시스템이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AI 교과서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한 시험 같은 것들을 다 하는데 저희가 교육부도 그런 유사한 시험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승인된 것들이 미국에서도 승인될 수 있다라고. 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의 첨단 교육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장이고 또 교사들의 선택을 도와주는 자리이기도 한데 역시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생성형 AI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생성형 AI가 역시나 가장 큰 화두였는데요. 이 생성형 AI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제시하면 그에 맞는 글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입니다. 이제는 아시는 분들이 많은 챗 GPT가 바로 가장 직접적인 예시일 텐데요.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해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간단한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수업 내용 자체를 자체적으로 정리해주는 기술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여러 부스를 방문해봤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AI 기술을 접목해서 PPT 파일이랄지 문서에서 직접 문제를 내는 기능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구글은 제미나이 14,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라고 불리는 각자 학생용 생성형 AI를 공개했었는데요. 기존 생성형 AI와 차이점이 정보 보안에 있었습니다. 이 생성형 AI는 LLM이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활용되고 있었거든요. 이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 개인이 이 생성형 AI와 나눈 채팅 내용이 개발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개인정보를 노출시킨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이유인데요. 제가 직접 만나본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들도 모두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걸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학생용 AI는 보통 학교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학생이 적었던 프롬프트가 AI 모델이 학습하는데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안전한 정보를 학생에게 주기 위해서 검증하는 기능을 넣거나 언어도 좀 더 정제된 언어들을 쓰도록 만들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도 내년에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 앞두고 있는데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 취지 잘 살리려면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까요? 예, 미국에서는 교사가 에듀테크를 선택할 때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자율권이 좀 큰 편입니다. 미국 교육부가 에듀테크 계획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2,700개가 넘는 기술들을 이 교사가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교사들이 어떤 수업에 어떤 기술을 쓰는 게 적합한지 따져보는 일부터 스스로 익숙하게 이 기술들을 다룰 수 있는 일까지 큰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 박람회에서 본 기업 중에는 이 교사 재교육을 제공하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도에 따라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 교육도 꽤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n kids are getting a really different educational experience based on how their teacher either is or is not using technology. And so in order to close those equity gaps, we have to better train our teachers. 네, 이번 박람회에서는요, 특히 교육 격차 해소, 맞춤형 교육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한국 기업의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타입도 맞춤형 교육의 사례로 꼽힐 수 있겠습니다. 이 실시간으로 한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혹시나 한 학생이 어떤 문제를 잘 못 풀고 있으면 어떤 개념과 문제 제공이 필요한지 맞춤형 지원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플로리다에서 온 특수교사 한 분과 제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사는 에듀테크가 배움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습 자체에 관심을 갖게 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have students who won't talk when you use the traditional. I mean, the traditional method, we're moving away from that. So I have students who literally won't try. So using technology, AI or robotics, STEM, it encourages them more. It makes them feel inclusive, so they don't feel so ashamed to try. 네, 학생에 대한 교육과 함께 기술을 활용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전면 도입 앞두고 있는데 더 나은 교육계 만들고 원래 취지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과제들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광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